저는 회사를 다니고 육아를 하면서 블로그를 키웠어요. 1일 1포스팅이 중요하다고 해서 퇴근하고 매일 쓰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노트북을 켜놓고 졸았던 적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블로그를 키울 때 매일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블로그 지수도 알아야 됐고 블로그 포스팅이 어떻게 노출이 되는지도 방법을 알아야 됐어요. 물론 어느 정도 블로그를 키웠다면 포스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많이 포스팅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블로그를 2개 키우고 있는데요. 두 번째 블로그를 23년도 11월에 새롭게 개설하고 하루 방문자를 빵명에서 3,000명까지 만들고 애드포스트를 7만 원까지 만들어 보면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게 더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블로그는 경제 인플루언서에 선정이 됐고 원고료도 받으면서 블로그로 수익화를 이뤘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블로그 방문자가 적다면 꼭 알아둬야 되는 3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매일 포스팅을 해라, 이웃을 늘려라, 스드체를 해라, 이런 뻔한 얘기 말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만 준비했어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블로그는 글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는 구조가 중요해요. 그 핵심은 바로 검색 유입과 모바일 홈판 유입이 있는데요. 블로그를 이제 막 시작했다면 검색 유입을 꼭 알아둬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먼저 설명해 볼게요. 포스팅을 할 때 제목을 꼭 먼저 정해야 돼요. 블로그가 잘 성장하려면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는 전략이 필요해요. 내가 아무리 좋은 얘기를 써도 그게 사람들한테 노출이 안 되면 내 블로그에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내가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면 사람들은 내 블로그가 있는지도 모르고 내 글을 알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내 글을 네이버에서 먼저 유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검색 유입이에요. 물론 요새는 모바일 홈판 유입도 있는데 검색 유입을 어떻게 시키는지 그 원리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내가 블로그로 뭔가를 더 확장시켜서 마케팅을 하거나 수익화도 크게 이룰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검색 유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검색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목을 잘 구성해야 돼요. 먼저 어떤 글을 쓸지 주제를 찾아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뉴스나 제 경험 또는 지인들 경험에서 글감들을 먼저 찾고 있어요. 내가 겪은 일이면 더 쉽게 쓸 수 있고 진정성이 있게 전달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이야기를 쓴다고 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시작할 때는 내가 쉽게 쓸 수 있는 글감이 뭔지 생각을 해봐요. 저는 건강 블로그를 키워봤는데 그때 위내시경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블로그에 쓰려고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때 블로그 지수가 낮았어요. 새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때 생각을 했던 건 경쟁을 좀 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노출시킬 수 있는 키워드로 공략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말로만 하면 어려우니까 실제로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 방법을 같이 볼게요. 먼저 네이버에서 이제 내가 생각했던 큰 주제인 위내시경이라고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연관 검색어들이 뜨거든요. 먼저 위내시경이라고 내가 주제를 생각했으니까 이 주제로 어떤 사람들이 글을 쓰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이렇게 위내시경 인기 주제라고 굵은 글씨로 나와 있거든요. 요거를 스마트 블록이라고 해요. 이 스마트 블록은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주제를 이렇게 따로 동그랗게 표시를 해서 빠르게 볼 수 있게 만들어 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비수면 위내시경 후기, 그리고 위내시경 조직검사, 요거는 인플루언서 콘텐츠, 그리고 수면 위내시경 후기, 이렇게 굵은 글씨로 1등, 2등, 3등까지 보여주는데요. 요 3등 안에 들어야 내 글이 사람들한테 유입이 많이 돼요. 왜냐면 사람들은 여기서도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뒤로 넘어가서 뒷페이지에서 보진 않거든요. 이렇게 후기 더보기를 눌러보는 사람은 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스마트 블록 키워드는 지금은 3개의 주제가 보여지지만 요게 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좀 돌아가면서 시간대별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요 3등 안에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3등 안에 들기 위해서 먼저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있는 제목 있죠. 여기에 있는 제목에 있는 단어가 내 포스팅 제목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예로 보면은 제목에 비수면, 위내시경, 그리고 후기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거는 이제 포스팅 제목에 여기에 있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노출을 잘 시키냐. 그거는 이 위내시경 조직 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 글이 좀 뜨는데 카페 글 안 뜨는 글 같은 경우를 좀 한번 볼게요. 이게 뭐 100% 맞진 않지만 좀 대부분 그런 것 같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미리 봤는데 이렇게 인용구 있죠. 이렇게 인용구를 써가지고 문단을 좀 나눴어요. 이렇게 위내시경 검사 시간, 그러면은 여기 본문 내용은 위내시경 검사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위내시경 금식 시간 물 하면은 이제 금식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물은 뭐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위내시경 전날 음식 이렇게 또 인용구 나눴죠. 인용구로 문단을 나눠서 이제 음식에 대한 얘기 요런 식으로 좀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요 사람들의 글을 먼저 봤어요. 1등, 2등, 3등의 글을 보고 어떤 식으로 글이 구성이 되는지를 봤고 요대로 좀 썼어요. 비슷하게. 제가 위내시경 했던 후기에 대해서. 그랬더니 진짜 스마트 블록 요 상단에 여기 1등, 2등, 3등 사이에 노출이 되더라고요. 이게 스마트 블록 노출을 노리는 방법이었고, 다음으로는 연관 검색어로 키워드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요거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아까 위내시경 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다양한 연관 검색어가 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하나씩 이제 클릭을 해보는 거예요. 위내시경 금식 시간을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도 보면은 스마트 블록이 있어요. 위내시경 전 금식 시간, 그리고 수면 위 내시경 금식 시간. 그리고 보면은 여기 위내시경 금식 시간이 인기글이라고 있거든요. 요거는 스마트 블록이 아니에요. 요거는 뭐냐면 좀 지수에 영향을 받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블로그 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위에 나와요. 블로그 지수가 높은지는 어떻게 아냐면 블로그 지수를 확인하는 무료 프로그램을 검색해도 되지만 좀 쉽게 또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 앤서포터라는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여기에 글 분석이 뜨거든요. 요거는 이제 무료로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앤서포터 글 분석을 누르면 이제 일평균 방문자, 아이디, 이웃, 개설일이 나오거든요. 보통 개설일이 한참 됐다 그러면은 지수가 높을 가능성이 많아요. 방문자는 적더라도. 그래서 여기 이제 앤서포터 글 분석으로 이분도 보면은 개설일이 14년, 좀 오래된 편이에요. 14년은. 그리고 개설일이 15년. 그래서 이 분들은 블로그 개설일이 좀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지금 블로그를 개설했다면 여기 인기글 사이에는 내가 노출이 될 수 없겠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키워드를 찾아야 돼요. 우리의 목표는 내 글을 누군가 볼 수 있게 노출이 되는 글쓰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목 키워드를 찾을 때는 블로그 지수가 낮을수록 키워드를 쪼개야 돼요. 위내시경 금식 시간을 보면은 요렇게 또 위내시경 금식 시간 물, 위내시경 금식 시간 12시간 해가지고 또 키워드가 쪼개져요. 그래서 요거를 또 이제 하나씩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인기글로 나왔죠. 요 인기글은 지수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사람보다 지수가 훨씬 낮다 그러면은 나는 이 사람을 좀 이길 가능성은 적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랑 블로그 지수가 비슷한 준체다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최신으로 이 사람보다 글을 쓰면은 이 사람을 이제 이길 수 있는 거죠. 요게 이제 위치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글이. 그래서 요렇게 제목에 쓸 키워드를 찾아 나가야 돼요. 그거를 연습해 주는 좀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 블로그에는 검색 유입 말고도 홈판 유입이 있는데요. 홈판 유입은 뭐냐면 이렇게 네이버 PC 기준으로, 물론 이제 모바일로 봐도 되지만 여기 모바일 네이버 메인 열기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모바일 버전으로 볼 수 있는 화면이거든요. 이렇게 내리면은 요게 이제 홈 화면이에요. 네이버 홈 화면. 이제 새로 생겼는데 요즘은 이 홈판 유입도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사람들이 네이버 홈 화면에서 자동으로 추천되는 글을 좀 이렇게 스크롤 하면서 보거든요. 이 유튜브 홈 화면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이 홈 화면은 좀 아까 검색 유입이랑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아까 검색으로 했을 때는 이미지가 중요하진 않거든요. 이 홈 유입을 노리는 거는 좀 검색 유입이랑은 달라요. 검색은 아까 이미지가 중요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홈 화면을 보면은 이미지가 좀 크죠. 이 홈판 유입을 위해서는 이 대표 이미지와 제목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검색 유입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글을 써야 하는데요. 이 제목에 궁금증을 유발하게 써야 되고 요 이미지도 사람들이 클릭할 수 있는 이미지로 만드는 게 중요해요. 실제로 저도 이제는 홈판 유입을 노리는 글을 좀 써보려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블로그 포스팅을 쓰고 나서 통계를 보면은 어떤 글은 이제 홈판 유입에 잡히는 글들이 있고 절대로 안 잡히는 포스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연구해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제 대세가 또 홈판 유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공부한 내용을 또 요 유튜브에서 나중에 올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블로그에 매일 글을 쓸 필요는 없어요. 많은 분들이 매일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유입이 되는 글 한 개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시간이 없다면 뭐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글을 써도 괜찮아요. 대신 사람들이 내 글에 좀 많이 머무를 수 있게 퀄리티 있는 글을 써보는 게 중요해요. 저도 두 번째 블로그를 키울 때 첫 달은 좀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매일 포스팅을 했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너무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2, 3일에 한 번, 어쩔 때는 뭐 5일에 한 번 쓸 때도 있었어요. 대신 그때 사람들이 좀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찾고 그리고 좀 꾸준히 검색될 수 있게 좀 노출 전략을 써서 포스팅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목과 키워드 전략이 제대로 된 글을 쓰다 보면은 이 방문자가 글을 내가 좀 적게 쓰더라도 이제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챗 GP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도 챗 GPT를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근데 블로그가 왜 사람들이 블로그를 많이 하게 됐는지를 보면은 이 블로그에는 그 사람만의 좀 경험이 녹아있는 글들이 많아요. 내가 겪을 수 없었던 좀 그런 내용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는 요새 또 판매에 관심이 많으니까 상품 판매에 그런 글을 좀 검색을 해보면 저는 보통 검색할 때 최신 글로 좀 검색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한 분인데 상품 판매를 좀 하고 있는 분이에요. 중국에도 직접 공장도 찾아가서 막 브랜드를 만들고 이런 분인데 그분은 노출을 노리는 키워드를 쓰지 않아요. 그냥 블로그에 글을 쓰고 있는데 이웃이 좀 많고 댓글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냐면 그분이 자기 얘기를 쓰니까 자기가 뭐 중국에 갔던 얘기 쓰고 그리고 상품 판매를 할 때 자기가 힘들었던 얘기 쓰고 뭐 경쟁자한테 뭐 이런 거를 당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쓰니까 저도 보다 보면서 되게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 글을. 그래서 그분은 수익화를 또 어떻게 하고 있냐면 프리미엄 콘텐츠라고 해가지고 네이버에 또 새로운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 또 제도가 있거든요. 거기에 글을 연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글을 링크를 달아가지고 그게 한 달에 한 얼마 정도 내야 되거든요. 이게 유료예요. 그래서 자기의 더 좀 자세한 글을 보고 싶다면 요거를 구독해 주세요라고 또 수익화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GPT로 블로그에 글을 많이 쓰게 되는데 GPT가 써줄 수 없는 글은 바로 그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이게 신기한 게 진짜 제가 생각하지 못한 키워드로 사람들이 들어오거든요. 본문에 좀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찾아서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블로그 성장의 시작이지 않을까. 뭐 이달의 블로그, 뭐 그리고 뭐 인플루언서, 피드메이커, 네이버에서 많이 좀 뽑고 있는 요런 제도들에 뽑힌 사람들을 보면 또 답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이 있는 글, 내 글을 보고 싶어 하는 이웃이 많아질수록 그때부터 블로그 성장이 제대로 시작되는 것 같아요. 혼자 블로그를 키우는 게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도 진짜 어렵게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생각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 옆에서 계속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많이 생각했어요. 계속 막 묻고 싶은 것도 물어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특히 사업자이신 분들은 블로그 마케팅이 좀 필수인데요. 블로그가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는 플랫폼이기도 하고요. 여전히. 그래서 블로그를 좀 제대로 키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1:1 블로그 코칭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내 블로그에 들어오게 하고 내 글을 읽게 하고 또 이웃을 만들게 하는 글쓰기, 이 과정을 모두 만들어야 블로그가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 상품은 좀 개인별 맞춤 코칭이에요. 이 각자의 상황에 맞게 블로그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이 수익화의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방문자 늘리기거든요. 내 글을 노출시키는 방법을 같이 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받아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아요. 왜냐면 일단 방향을 알고 시작하는 거랑 모르고 시작하는 거랑 진짜 차이가 크거든요.
제가 계속 옆에서 피드백을 해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덜 하셔도 되고요. 이 자세한 코칭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래 고정 댓글로 링크 남겨둘 테니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앞으로 이 채널에서는 블로그를 키우는 데 필요한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업로드 할 거예요. 제 채널이 아직 작아서 찾아오시려면 구독을 꼭 눌러주셔야 돼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